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간 일정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OT 후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잘 해보려고 생각했을 때 연간 일정 같은 건 사실 저희가 학교 초에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 리로스쿨에 올려주니까 여러분들 좀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화면 잘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1학기 때 우리가 3월부터 8월까지의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봄소풍과 체육대회, 그리고 뭐 양평 미래교육 프로그램과 물놀이랑 영어 캠프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여름방학 진행되는 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공지를 올릴 테니까. 또 넘어갔어요. 자, 2학기 때가 참 일정이 많죠.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래서 2월까지 해서 우리 봄방학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2월 달에 비전 캠프를 시작으로 우리 자연 탐방과 뭐 과학체험학습, 비전 축제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학기 초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시간표랑 편제표하고 연간 일정을 리로스쿨에 공지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같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교 이렇게 일정들이 진행되는구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학부모 기도회가 저희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간 일정에다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로스쿨에다가 같이 똑같이 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저희가 편제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편제표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편제표, 우리 지금 여기 신입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우리 학교 편제표를 읽어봤어요 혹시? 안 읽어봤죠? 혹시 아는 사람? 우리 고등은 알아요? 아는 친구들이 또 있네요. 여러분들이 편제표 지금 우리 리로스쿨에도 올해 거가 2025년도 거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들어서 졸업하는 때까지 어떤 과목들을 듣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과목 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학점들이 기재되어 있고, 여러분들 위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7학년, 8학년, 9학년, 10, 11, 12학년까지 해서 내가 어떤 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표예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졸업이 있어. 우리도 똑같거든요. 졸업 학점이 되어 있는데 그 학점을 전부 다 들었을 때 졸업할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학기 초에. 그 수강 신청했을 때 그 학점들이 다 모아져서 고3 때 어느 정도의 이수 학점을 내가 이수했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계산하는 법도 한번 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안내를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 넘어가서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아까 필수 수업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자율이수,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과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과목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율이수 학점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페이지는 고등학교 거예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여기 없죠. 우리 보면 아마 고등학생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선택 과목들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가 수강 신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과목들 안에서 우리 학년이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구나를 좀 인식하면서 수강 신청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지금 체험학습도 가고 있고, 여러분들 뭐 배식당번 하는 거 봉사활동에도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진로 박람회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 모든 활동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또 동아리 활동까지, 동아리도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등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더하기 해서 166학점을 듣게 되고, 166학점이 주어져 있고 자율학점 34학점, 창체가 30학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등은 필수가 87, 자율학점이 47, 창체가 30학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가 뒤에 몇 학점 더해서 몇 학점이 돼야 졸업이 되는지 이따가 안내가 될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저희가 우리 신입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필수 이수 과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월달 조금 넘어가서 3월 되면은 비전 캠프 가면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문학 세미나, 인문사회 세미나, 자연과학 세미나, 세계관 세미나 수업 이렇게 4개가 있고 자기주도하는 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어 자기주도를 없앴어요. 우리 재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국어 자기주도는 하지 않고 자기주도를 우리 L상 받는 거 있죠? 독서 기록하는 거 L상으로 대체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로 자기주도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자기주도 하는 건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만 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과목 수는 똑같죠? 우리 중등은 2과목씩, 한 과목당 책 2권씩, 그리고 고등은 1권씩 이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기 수업은 팀 스포츠, 개인 종목 스포츠, 음악, 미술, 태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팀 스포츠에 우리가 농구랑 축구가 있고 개인 종목은 이번에 지금 승마가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승마가 하게 되면 승마랑 배드민턴, 그리고 방송 댄스, 창의 댄스죠. 그다음에 수영 지금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볼링은 안 넣네요. 볼링까지 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가 아직 불이 난 데가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이번에는 테니스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음악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고 미술, 창의 미술과 미술 진행하고 태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중학생은 이 중에서 분야별로 3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 그다음 고등학생은 2과목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과목 신청하느냐, 3과목 신청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학점을 몇 학점 이수하느냐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보니까 이번에 성적표 정리하니까 많은 친구는 이번에 2025년도에 30 몇 학점, 게다가 중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은 막 60학점이 막 돼요. SOT가 들어가서. 근데 비교적 고등은 28학점 이렇게 낮아요. 듣는 과목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놓으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승마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필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권도 있는데 태권도가 여러분들 이미 다 태권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언제 학교에 입학했는지에 따라서 이수 학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들어 이제 고등학교 5학년 포함해갖고 이제 그 전에 입학한 진심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중학교 1학년부터는 3품까지 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년들은 자기 거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PPT도 다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나중에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학점이 우리가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따로 컴퓨터를 배운다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나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과 리로스쿨 또 우리가 노션까지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지금 저희가 노션을 뺐어요, 그죠? 노션 기능을 조금 축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자기주도할 때 원래 노션에다 막 정리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노션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 리로스쿨 과제방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서 기록한 거, 독서 내가 집에서 책을 읽거나 했던 부분들 독서한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노션에다 하지 않고 리로스쿨 과제방에다 따로 독서 기입할 수 있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확인도 잘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선생님들이 지혜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SOT 관련해서는 저희가 1048 레벨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지금 SOT는 사실 뭐 초등도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걸 나중에 이제 SOT 첫 시간 때 따로 한번 OT를 하실 거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영어회화, 독해, 장문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학년도에 회화는 일단 GHI반으로 구성이 될 건데 RMW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GHI로 가지 않고 학년별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도 새로 또 한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마 분반해서 아마 학년별 수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우리가 SOT와 또 마찬가지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교의 목표가 뭐였냐면 원래 여러분들 초등 때 SOT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나요? 초등학교 때 SOT를 졸업해서 중학교 올라오면 우리가 RNW와 회화 수업에 집중해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때 좀 영어에 집중하자라는 것도 목표로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작년 24년도에 와서 보니까 SOT를 하는 중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국리와 국리를 하다가 논의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에부터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1학년부터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전 마침 막 저렇게 막 표정을 막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희들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1부터는 SOT를 SOT 시간에 하지 않고요. 우리가 RNW 시간에 SOT 교재를 이용할 거예요. 그 대신에 1048이 아니라 105단계 교재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 한해서. 그래서 SOT를 조금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중고등부까지 SOT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초등에서는 더 SOT를 잘 하게끔 뭔가 지금 과정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초등에서는 정말로 이제 집중해서 SOT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중고등에서는 또 중고등에서 SOT를 어떻게 활용할까 너무 지금처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지금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SOT를 좀 풀어 나가자.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SOT 교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바꿔서 올해부터 진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와도 여러분들 잘 순종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우리 자기주도 우리 특히 신입생들은 잘 듣고 계세요. 자, 국어 중등 심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업에는 있지 않아요. 우리 아까 편제표에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따로 하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옆에 있는 어휘가 독해다라는 죄송합니다. 나비효과라는 어휘 책이 있거든요. 어휘 책이 아니죠. 그 국어 책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담임 선생님께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휘와 성경 일독하는 것도 자기주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휘는 어휘가 독해다. 이거는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번 1년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하나 이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담임 선생님께 확인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정말로 생각 없이 1년을 보내고 있으면 언젠가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한번 찍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성경은 뭐 누구나 다 읽고 있죠. 우리 신입생들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3년 안에 그러니까 일독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사회를 우리가 한국사로 진행해요. 이번에 우리 3학년 올라간 친구들 우리가 사회 자기주도 선택하실 때 독서할 때 그냥 사회책이 아니고 한국사 책으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마찬가지 사회는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중국어 우리 중학교 2학년까지 필수 수업이라서 선택 없이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필수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중국어가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학기에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선택을 해서 중국어 고급 수업을 열어주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친구 중에 우리가 수업에 중국어가 없는데 저 중국어 듣고 싶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따로 개설해서 중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어 고등 심화 아까 중급 있었다면 심화는 또 고등 1년짜리 필수 과목이에요. 3년 중에 한 번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는 고1까지 필수, 고2, 3학년은 선택입니다. 당연히 고2, 3은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도 하고 싶나요? 네, 아무튼 네. 대답은 나중에 드릴게요. 네, 넘어가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할 때 여러분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체험학습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활동은 체험학습하고 또 여러분들 동아리
그다음 봉사활동하는 거, 진로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편제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잠깐 앞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SOT 티칭이 봉사활동으로 있는데 한 몇 년간 SOT 티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을 한 친구들한테 주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아직은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졸업하려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필수 이수한 거, 기본 자율 이수한 거, 선택 수업한 거, 창의적 체험 활동하는 거 들은 거 다 더해가지고 중학생은 230학점이 되셔야 돼요. 제가 선생님 아까 그랬죠? 아까 성적표에 보니까 누구는 30학점 들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를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다 들었을 때 230학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졸업 인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고등도 마찬가지. 다 더했을 때 164학점이 되셔야 원래는 중3 막 짝짝짝짝 중학생 졸업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지금 노션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노션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꼴카드 작성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래 학기 초에 꼴카드 세팅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하실 거는 선생님들이 꼴을 좀 크게 짜주실 거예요. 처음에 학년별로. 그리고 그 학년별로 짠 꼴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개인 꼴카드를 작성하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노션에다 하지 않고요. 우리가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루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그걸 지루로 노트에다 적어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리는 리로스쿨에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리로스쿨 과제방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날짜별로 뭔가 여러분들 별로 검색하기도 쉽고 찾아보기도 쉬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빠짐없이 평가를 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또 괜찮더라고요. 노션보다. 그래서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리로스쿨 들어가면 이게 지금 중1만 해당하는 것이죠. 그 설명이 필요한 게 맞나요? 그렇죠? 네. 여기 리로스쿨 들어가셔서 가정통신문에서는 늘품 제출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거 늘품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활동보고서에서 과제 제출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한 거, 살아있는 책 핵심 개념 정리하고 또 독서 기록한 거, L상 받을 수 있는 기록들, 그다음에 세미나나 영어 우리가 수업 듣는 거에서 과제 제출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활동보고서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수업 메뉴에서 들어가셔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메릿 시스템에서 선생님 여러분들 메릿 받는 거 아니면 디메릿 받는 것까지도 조회가 가능하고 또 우리 학사 일정 시간표 선생님 아까 전에 시간표하고 연간 일정 같은 거 올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리로스쿨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 이건데요. 뭐 이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양식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주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각각이 다 틀린 책을 보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달라진 거.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을 했다 그러면 자기 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 사회랑 과학에 해당하는 책을 골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하지 않고요. 월요일 날 첫 1차 때 여러분들 개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개념 설명이 진행이 된 다음에 한 주간 그걸 읽어가면서 필요한 개념을 설명 일단 들었으니까 쭉 읽어 나가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자기주도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점검해 주실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안 됐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책 하나 주고서 여러분들 책 읽어가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그 읽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먼저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마다 정해진 분량에 대해서 개념 설명, 필요한 설명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그거를 매주 이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반의 친구들이 학급 친구들끼리는 같은 책을 보게 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하고 같이 구술할 때도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책을 읽고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이 만약에 뭐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 권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주차 제목에다 써야 되겠죠. 이게 무슨 책의 1주차 내용이다, 무슨 책의 2주차 내용이다 라는 걸 제목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독서 기록을 할 때도 책이 두꺼워서 뭐 한 번에 다 못 읽었다면 기록할 때 책 뭐 무슨 책 1번, 그다음 두 번째 정리 뭐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주시면 돼, 제목에다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매주 늘품 작성하는 건데, 늘품을 우리 초등도 늘품을 했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리로스쿨에다 우리가 이제 늘품을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원래는 비전은 늘품 마감 시간이 주일 자정이었거든요. 12시 55분, 아니 11시 55분. 그런데 초등이 원래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는다고 해서 초등하고 맞추려고 해요. 이게 약간 그 의견이 있었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전도 똑같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 55분까지 늘품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 1교시 예배가 있으니까 2교시부터 이제 늘품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전까지 늘품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늘품은 당연히 학생용도 있어요, 그죠? 학생용 따로 있고 또 부모님용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식은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한 번씩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모님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아까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아까 우리 국어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사회랑 과학만 일단 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 중3은 한국사 진행하시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핵심 개념 공부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주도에 여러분들 검정고시 공부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검정고시 내용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하지 않고 자기주도 책 대신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담임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설명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태도, 성취, 수행, 우리가 매번 수강 신청할 때 과목별 실라부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중간평가, 기말평가 때 어떤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이미 미리 수강 신청하기 전에 그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대부분 20점, 50점, 3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짜리 시험 기준을 두고서 여러분들 하게 되고요. 서평 그죠? 또 성취 부분에 우리가 책을 읽고 자기주도 하게 되면 우리 1학년들 책 읽고 자기주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 때 마지막에 서평하고 소논문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거 이런 책인데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소논문, 어떤 거를 좀 연구해서 이건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라는 걸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하나 제출하시고, 아니면 자유과제랑 자기평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총 50점을 받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넘어갈게요. 꼴카드 수행하고 우리 구술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기평가는 우리가 자기평가는 자기평가 기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중고등도 지금 자기평가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성적표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평가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생활기록부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우리 입시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선생님이 적어주는 그런 기록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뭘 했다라는 기록을 같이 적어주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자기평가 막 한 줄 쓰고 막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한 학기 동안에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글쓰기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거를 봤을 때 선생님이 그때 문제 막
점수를 주는데 자기 평가를 보고 점수를 더 주고 싶더라고. 나는 요 정도밖에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평가가 너무 이렇게 잘 써줘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가 성장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웠구나 해서 성적을 더 주고 싶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느낀 점들을 잘 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참여했는지, 뭐 발표를 했다거나, 뭐 과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뭐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성과 이루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이제 또 검정고시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8월 시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은 검정고시 하지 않고요. 이제 올해 8월부터 시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3은 그 전에 봤을 거니까 재시험 보는 게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검정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1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정고시는 그렇다고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막 위해서 여기가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시켜주는 검정고시 대비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 기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이 검정고시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뭐 질문을 하러 가지고 오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서 밖에 막 잘 받게 하려고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한다거나 뭐 아무튼 뭐 남겨서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좀 공부시켜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시험 보는 친구들은 하면 좋겠어요. 일단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졸업생들도 보면 알겠지만 고3 때는 중등은 아니지만 고3 때는 실제로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평균 다 원래 올백을 맞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은 좀 내려가고 있지만 보험처럼 좀 편안한 뭔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기말 서평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장문은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글자 수 몇 자 써야 돼요?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거의 매달 15일까지 한 글씩 여러분 장문을 자유 형식입니다. 자유 형식 제출하고, 한 학기 서편은 우리 한 학기 동안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서평을 하나 제출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라즈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라즈 이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볼 거 없고 우리 SS 빨간 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게 Z2 레벨까지 가는 졸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병준이랑 지우가 졸업하는 거 우리가 상을 받았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즈 기준은 전에 한번 바뀐 게 지금 미로스쿨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한 번 더 보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금 SOT는 우리 그 SOT 첫 시간에 한 번 더 OT를 하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3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4세트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 학기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은서가 4세트를 마무리했다고 아주 3세트인가요? 네, 3세트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지금 원래 3세트. 네.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은서가 4세트를 또 했다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SOT 시간에 한 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당연한 거니까. 네, 지금 저희가 SJP, RS, 네, 에코 네, 성실상 독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그
상을 받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까 리로스쿨에서 메릿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5점씩이고 디메릿은 마이너스 3점부터 이제 마이너스 1점까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2상을 받으려면 가정예배가 7회가 돼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경건 5회, 그 다음 지혜 말씀 암송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해서 우리가 한글, 영어, 중국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본 미준수 벌점 5회 이하, 그러니까 디메릿을 5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훈련상 그러면 가정섬김 5회, 함께 읽기 5회, 고등은 2회까지. 그 다음에 하부르타 이것 좀 바뀐 거예요. 고등은 2회까지입니다 지금. 하부르타 5회에 미디어 규칙 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훈련상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네, 라즈 이거 넘어갈게요. 거기 리로스쿨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독서상 우리는 초등은 도서대출 잠깐 앞으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학습 시간 70분인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라즈 만약에 혹시나 졸업 못했을 경우에 이걸로 대체했어요. 영단어 시험으로 대체할 겁니다. 좋아하는 게 맞나요? 네, 아무튼 네, 영단어는 꼭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즈는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라즈는 하지 않고요. 이제 영단어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영단어 시험 몇 번 봐서 몇 개 맞아야 되느냐 그거까지 정해놨는데 그거 나중에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독서상 여러분들 초등은 독서실에서 이제 그렇게 읽은 책들을 하는데 곧 중고등 올라왔을 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그냥 읽은 책을 그 아까 리로스쿨에다가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한 개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책을 실제로 몇 권 읽었는가, 그러니까 꼭 도서관에서 빌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읽은 책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독서상을 주게 됩니다. 네, 넘어가고. 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이게 독서 기록한 거 지금 양식을 올려놓은 건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리로스쿨에 들어가서 내 책 저자, 뭐 독서 완료한 날짜 뭐 이런 것들 읽기 전 생각 똑같이 우리 노선에 했던 그대로를 양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로스쿨에다 똑같이 목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S상 우리 자기주도상인데요. 우리 꼴카드 아까 수첩에다 이제 노트에다가 꼴카드를 기록해서 검사받고 또 리로스쿨에다가 학습 계획표나 뭐 실행했던 것들 쭉 정리해서 선생님과 구술 테스트를 받으면 그때 이제 자기주도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지금 2과목 구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주도를 검정고시나 수능 공부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 개인 공부하는 거를 확인은 받아야 돼. 꼭 내가 정리해서 꼭 정리는 안 해도 되는데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꼴카드를 적었을 거니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술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에코상이죠? 에코상 맞나요? 성실상이면은 아예 출결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각이 없는 미인정 지각이 없는 거 지금 학교가 똑같죠. 우리가 교실에 50분까지 가능해서 51분 들어가면 거기서 지각입니다. 이번에 지각 체크를 했는데 이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 형제가 똑같이 왔는데 누구는 2층이고 누구는 4층이어가지고 누구는 지각이 있고 누구는 지각이 없대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50분 카운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4층이라면 멀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층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꼭 51분 전에 교실로 들어가야 지각이 아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각해야 되거나 뭐 결석이 있다면 카톡이든 리로스쿨이든 반드시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미인정 지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기타가 들어가야지 무단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또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학급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반장, 부반장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또 선생님을 도와서 이제 봉사하는 학급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학기당 뭐 3-4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매주 선생님 반은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갔던 것 같아요. 반별로 따로 이제 하실 거니까 알고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점, 5점, 벌점, 2점 뭐 근데 이런 SOT 레벨업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잠깐 앞에 잠깐 언급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칸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칸 수업을 선생님 와서는 지금 한 친구가 없거든요. SOT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영어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칸 수업을 열어서 이게 온라인 영어로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신청한 자에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내가 SOT 졸업했지만 조금 더 영어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청하시면 또 열어주는 수업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벌점에 대한 것들인데 기본 생활 규칙에 보면 위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씻지 않아도 벌점이 들어가는 건데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씻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약속, 취침 1시간 전 반납, SNS 학교 내 규정 어김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선생님들이 아직 다 잡아내지 못해서 못 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가정에서도 여러분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기 말마다 설문조사 받거든요. 거기에 부모님 체크하세요. 정직하게 우리 애는 자기 본인 엄마랑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잘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좋겠고 또 교우관계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학교 공동체 학교인데 이 폭력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행동 가장 큰 벌점 한 번에 그냥 10점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점이 20점 이상 되면은 습관을 성장의 시간을 가져요. 그럼 성장의 시간을 가지면 여기 보시는 대로 특기 수업이나 자기주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이제 성형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담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꼭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다른 것들 이제 과제들이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이용 금지라는 것도 있네요. 네, 그다음에 교내 봉사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그런 거를 이제 리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차감인데 우리가 마켓에서 여러 가지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받은 메릿을 가지고 뭐 초등의 마켓보다는 아마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나 뭐 음료수, 과자, 학용품, 일회용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마켓 보시면서 나 이런 거 먹을 수 있구나 해서 여기서 이건 벌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거에서 차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디메리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학기 말 시상까지 가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학기 말에 오늘 우리가 수료식 하면서 학기 말에 상 여러 개 받았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게 이제 에코 환경지킴이상 잔반 초등은 막 나물 하나 달라고 하고 막 배식 때 여기도 그런가요? 뭐 초록색 주지 말라고 그러고 막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편식하는 거 안 되고요, 그죠? 편식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밥도 자기가 받은 만큼을 잘 먹어서 남김없이 그런 잔반 남기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 확인 받으면 이제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거 반별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잘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상 우리 오늘 상 받은 친구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가정예배 7회씩 하는 걸 전부 다 이수한 친구들 여러분 이런 것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갑니다. 개근상 지각 결석 조퇴 아무것도 없어요. 개근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출결 상황에 뭐 무단이던 기타던 간에 어찌됐든 전부 다 0이어야 개근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나 여기 보면 우리가 중고등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돼요. 체험학습 가잖아요, 그죠? 근데 체험학습 못 간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학교 나와서 자기 주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체험학습 못 간다고 해서 학교를 안 나오게 되면 그 친구는 결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긴 가는데 내가 그때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한 분 남아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려고 한 분이 남으세요. 매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출결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6년 개근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6년이 또 어떻게 될지.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서상입니다. 초등은 도서관상인데 선생님 여기 중고등은 독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도서관에서 빌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읽은 책의 개수 그리고 특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읽은 걸 정리한 개수로 상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독서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같은 도서 만화 제외 써 있네요.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새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아이패드에 대해서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SNS도 지금 사실 어떻게 막 들춰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가 SNS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 이제 그때 한번 지켜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때 SNS 하다가 걸린 친구도 있고 그럼 지금 다 삭제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놔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패드는요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다 반납할 거예요. 아이패드는 그래서 매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리로스쿨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까 리로스쿨만 쓴다 그랬죠? 아이패드는 학교 오시면 담임선생님께 다 제출하고요. 담임선생님 허락 받은 사람만 아이패드 꺼내 갖고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리로어에 기록하겠다고 검사를 받는 거겠죠. 허락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그리고 책 볼 때 여러분들 책을 보고 어떤 친구는 아이패드 펴놓고 책 한 줄 책 뭐 한 문단 읽고 바로 쓰고 또 책도 하나 읽고 바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온전하게 쭉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책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고 나서 줄을 치거나 아니면 선생님 따로 A4 용지에다 적어요.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아이패드를 내 옆에다 두고 독서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반드시 좀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아이패드 집으로 안 갖고 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갖고 가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논의해 볼게요. 저희 선생님들이 특히 신입생들 올라올 때 선생님 아이패드를 어떻게 공지해야 되나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아무튼 제출해서 반납하는 거 그리고 사용할 때는 선생님께 허락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일단 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안다고 대답해 빨리.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세칙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학교에는 저희 비전민국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세칙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전체는 훨씬 많은데 중요한 내용을 조금 톱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초등까지는 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비전학교부터는 부모님과 약속을 잘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패드가 됐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되 취침 1시간 전에는 꼭 반납을 해주세요. 뭐가 있어? 뇌 성장과 또 다양한 여러분의 또 건강을 위해서 취침 1시간 전에는 부모님께 반납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사용하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비전학기에 올라오면 SNS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 같은 거 개설할 때 사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담임 선생님께 SNS 허용 양식을 작성하고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인스타그램 뭐 개설한 친구들 있으면 꼭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난 이제 만들겠다. 이제 내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만들겠다 한다면 이 양식을 꼭 받아가서 제출한 뒤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뒤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 SNS 이외에도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본인 계정을 생성해서 뭐 교회 어떤 뭐 찬양팀 단톡방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반 단톡방 같은 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설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SNS 규정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일단 상시로 비공개 모드를 설정합니다. 이거 또 인스타그램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게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없게 비공개 계정으로 항상 해주시고요. 2번에 단체 DM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더라고요. 단체 DM 방이. 근데 최대한 저희 이제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 방을 이용해서 연락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소수를 차별하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친한 친구 그 외 초록 색깔 스토리 있잖아요. 네. 친한 친구 혹은 뭐 팔로우를 얘는 받고 이 친구는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해줘야 하고요.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어요. 넘어가면 작년에 이제 SNS 부계정 생성을 금지한다는 세칙이 추가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인증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부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고 이걸 어기고 있으면 저희가 입회하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계정 금지다. 또 신입생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넘어가서 저희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각은 8시 51분부터 지각 처리라서 50분 59초까지 들어오면 지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51분 전까지 등교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파서 빠지거나 아파서 조퇴하고 지각하는 것도 다 남아요. 질병 결석과 질병 조퇴 지각으로. 그러면 개근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면 와서 조회를 먼저 참여하고 중간에 병원을 가고 그다음에 종례까지 참여하고 그래서 중간에 외출을 해서 병원에 가는 건 뭐 결석이나 이런 게 아닌데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면 이것도 기록에 남는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넘어가서 저희가 한 학기당 총 15일의 체험학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기타 뭐 학습이 필요한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 전에 내가 만약에 15일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으면 일주일 전인 8일까지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조금 칼같이 저희가 자르고 있어서 일주일 전이 아니면 만약에 내가 3일 전, 뭐 5일 전 이렇게 제출하면 그냥 기타 결석으로 처리가 되니까 내가 꼭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 리로스쿨을 통해서 그 현장 체험학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네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뭔가 뛰거나 아니면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저희 비전학교는 1층과 3층 화장실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4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저희 교내 공공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선생님께 말을 하고 변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뭐 창문을 깨거나 안 할 것 같은데 창문이 깨지거나 선풍기가 깨지거나 막 다양한 이 파손이 있는데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으니까 와가지고 말하고 처리를 해서 변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저희 공동체원 주빌리 공동체원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요. 특별히 물건에 막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데 여러분 아이패드에 손을 잘 대더라고요 친구들 거에. 근데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너 거 잠깐 만져도 되니? 아니면 사용해도 되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다가 잠깐 떨어져서 아이패드가 비싼데 금이 가거나 뭔가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꼭 허락을 먼저 받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네, 자 넘어가서 간식 규정도 있습니다. 막 먹을 수가 없고 집이나 밖에서 사올 수 없고요. 간식을 만약에 뭐 내가 학원 가기 전에 종례 후에 먹겠다 하면은 괜찮지만 가방에 넣어놨다가 종례가 끝나고 꺼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메린마켓을 사용해서 먹는 간식은 괜찮은데 집에서 가져올 수는 없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복 규정. 저희가 지금은 월요일, 금요일이 교복데이고 화, 수, 목은 사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네, 입고 싶은 옷 입으시면 되는데 월요일, 금요일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마크가 달려있는 옷을 밖에 입으시면 돼요. 뭔가 복잡할 거 없이 마크, 주빌리 마크가 달려있는 엠블럼이 있는 옷을 밖에 입으면 그 외에는 괜찮고 바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저희가 그래서 화, 수, 목은 여러분 입고 싶은 옷 입을 수 있는데 너무 막 활동에 지장이 가거나 막 좀 단정해 보이지 않는 슬리퍼 같은 거는 지양해야 하고, 아니면 뭐 피어싱, 아니면 뭐 컬러 렌즈, 문신 그리고 엄청 큰 귀걸이나 굽이 있는 구두, 뭔가 위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씻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쵸? 네. 그리고 점심시간에 양치도 네, 잘 하시고요. 넘어가서 저희가 두발 기회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머리를 뭐 자르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무지개색으로 뭐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삭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좀 규정 탈색, 막 센 노란색. 저희가 좀 이제 규정이 애매한 게 주빌리 학생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두발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막 라떼처럼 뭐 이렇게 귀 밑 3cm, 뭐 파마 안 돼 이런 걸 요구하진 않지만 이게 뭔가 너무 주빌리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청결하고 또 단정하게 두발을 유지해 주시고 화장은 주말 포함, 방학 포함 하지 않고 성인 되면 예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주빌리와 어울리지 않는 옷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런 복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디메리 3점을 받고요. 뭐 그 이외에 내가 뭐 필요하다, 예외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내성 발톱이 너무 심해서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뭐 이렇게 뭐 앞이 뚫린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미리 소통을 하고 신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저희 교복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이거 아마 2번 눌러주셔야 나을 것 같아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하복, 이 초록색 교복 아니면 남색 생활복 혹은 체육복 다 엠블럼이 있죠. 그래서 엠블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넘어가서 겨울에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저희 교복 동복이고요. 그래서 가디건과 넥타이, 바지까지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졸업식, 수료식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에는 그냥 이 엠블럼이 달린 옷에 안에는 셔츠까지는 안 입어도 돼요. 또 중학교 1학년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엠블럼이 달린 것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요일, 금요일에. 대신에 넘어가서 중요한 게 하의가 항상 저희가 실갱이가 좀 많은데 청바지, 슬랙스, 면바지를 입어야 돼요. 월요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그래서 막 자꾸 저한테 막 이렇게 안에 있는 그 혼용률 보여주면서 면바지지 않냐 하는데, 일단 그냥 추리닝을 좀 피하고요. 그리고 뭐 또 막 주머니가 많이 달린, 여기 막 고무줄 들어간 그런 이제 추리닝 느낌보다는 데님 아니면 슬랙스 단정한 느낌으로 월요일, 금요일 입어주시고, 그 외에는 위에는 엠블럼이 달린 걸 입어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요하죠. 저희 3번에 이성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근데 막을 수 없고 내가 막 학교의 규칙에 반항심이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대화로 같이 해야지, 뒤에서 막 뭔가 흑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세요. 다른 선생님과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과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고 이성 교제는 금하고 있다. 네, 넘어가서 사교육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예체능을 위한 사교육은 소통을 통해 허용이 되고, 또 뭐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학원이 열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또 고등반에서 그 세세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이제 고등이 되면 EBS 이외에 다양한 그 인강, 사설 인강 들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혹시 내가 너무 이제 뒤처지거나 내가 너무 뛰어나서 사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뭔가 뒤에서 몰래 하지 마시고 항상 선생님과 먼저 소통한 다음에 좀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제 이러한 설명해준 여러 가지 세칙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저희가 학기 시작할 때 생활 지침 동의서를 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종이랑 볼펜을 나눠주시면 잘 읽고 진짜 다짐을 하세요. 내가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에잇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이번 학기에 규칙과 세칙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고, 예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 이렇게 너네가 막뭐 대학을 잘 가고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는 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서 결단한 다음에 사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 머리 아프대요.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 애들이 머리 아프대. 다 나눠줘. 그러면은 잘 우리지 마. 징징대지 마. 다 했나요? 다 완료한 거예요? 네.
목사님 이번에 그 성적표 기록하면서 좀 약간 아쉬운 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자기 주도의 약간 골문은 이제 마지막 그 지점은 자기 평가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했고 돌아보면서 내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목사님 자기 평가 보니까 팀 스포츠 축구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공을 받아도 욕 먹고 공을 안 받아도 욕 먹었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내용 보면서 이게 단순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닌데 물론 그랬겠지. 나도 봤으니까 알아. 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얻은 것, 내가 성장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단순히 뭐 그렇게 장난식으로 적으면 이 자기주도에 정말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도착을 안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 평가 보고 뭐가 중요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아보면서 그 학기 수업을 돌아보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시 시작하는 1학기에는 여러분들 그 자기 평가까지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용 관련해서 목사님 얼마 전에 상처받았어. 누가 날 친구 춤 안 해줬더라고. 목사님 열심히 너네 발견 바로 팔로우 누르거든. 근데 누가 한 명이 안 해줘가지고 자꾸.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SNS는 투명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되도록 멀티 프로필도 사용하지 않고 다 온전히 공개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지켜야 할 부분들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데 뭔가 감추고 숨기고 이러면 제한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실은 혹시 다 어딘지 알고 있니? 교실은 그대로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썼던 교실 그대로구나가 아니라 그 반 있지. 그러니까 스톡홀름은 스톡홀름이야. 하이델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야.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베네치아다. 그럼 어디겠어 교실이? 우리 이번에 신입생 베네치아잖아, 그치? 그럼 어디 교실 쓰겠어? 지난 학기 이제 1학년이 썼던 그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 쓰게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1 교실은 그 엘리베이터 옆에 4층 글로 들어가면 되고 중2 교실은 스톡홀름 그 스톡홀름 어딘지 아니? 거기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3 교실은 그 하이델베르크 거기 교실 중3 너네 옆방 쓰던데 옆교실이야. 알겠지? 옆교실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반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 얘들아. 영상 짜는데 되게 우리 되게 좋은 학생들만 있구나 하면서 짰거든요. 진짜 정말로. 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하은 선생님 반입니다. 강하은 선생님 반은 3층 그 옥스퍼드 반 사용합니다. 김미나, 박하연, 박희나, 양성현, 최효인, 고병원, 정윤서, 이환, 황견비가 같은 반입니다. 자, 이름 못 들은 사람. 자, 다시 한번 제 이름 방금 호명한 사람 손. 네. 그러니까 고2가 일단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고2 고병원, 정윤서, 이환, 황견비입니다. 강하은 선생님반. 그리고 이희원 선생님반 케임브리지, 김소원, 박찬영, 심다혜, 유한이, 이해람, 김찬용, 박지한, 박지유, 진병준, 정솔. 이렇게 이희원 선생님 반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6학년도 또 우리 주빌리학교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 시작 가운데, 새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비전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어떤 규정들과 규칙들을 잘 숙지하여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쉬고 우리가 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교하겠습니다.